이번 주말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리죠.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 정취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나들이 계획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역사와 추억이 어우러진 아기자기한 골목 여행도 좋겠죠. 수원 행궁동에 이런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정지주 기자, 사실 수원하면 화성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 행궁동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수원 화성의 성곽 일대가 행궁동이라고 해요. 수원 화성 중앙에 화성 행궁이 있는데 그 행궁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행궁은 임금이 궐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곳인데요. 화성 행궁은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 주변으로 다양한 골목들이 있는데요. 벽화 골목도 있고요. 공방 또 통닭 골목도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 화성 방문해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풍부한데요. 행궁동 골목으로 지금 가봅니다. 수원 화성은 1796년 조선 22대 왕 정조가 축조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면서 지은 건데요. 수원 화성의 4대문을 연결한 성곽이 있고요. 이 일대가 바로 행궁동입니다. 행궁동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있는 성곽 내외에 12개 동이 포함된 지역이고요. 수원 화성 중앙에 있는 화성행궁에서 명칭을 갖다가 따서 현재 행궁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궁이라는 건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곳인데요. 화성 행궁은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데 정조가 자주 머물렀다고 합니다. 왕이 거닐던 곳이라고 해서 행궁동을 왕의 골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매일 오전 11시면 여기에선 조선의 무예를 그대로 재현한 무예 24기 공연이 펼쳐집니다. 정조대왕께서 이곳에 장용영이라는 군대를 주둔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는데 그 장용영의 군사들이 훈련하던 무예가 무예 24기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무예가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라도 절대 놓칠 수가 없겠죠. 내가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고 군사들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It was a fantastic show. Very, very good. 화성 행궁의 북쪽 장안문 방향으로 10분 정도를 걸으면 정겨운 골목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정말 인상적이죠? 자기 집 담벼락을 캔버스로 다들 내놨는데요.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의 벽화에 진짜 굴렁쇠가 붙어 있고요. 자전거 타는 소녀의 벽화에도 실제 자전거 바퀴가 놓여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수원 화성이 등재되면서 행궁동이 문화재 보호 정책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점점 쇠락해 간 거죠. 그래서 벽화를 통해서 마을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게 된 거죠. 집집마다 그려진 벽화에는 동네 풍경과 함께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항아리가 그려진 이 집에는 실제 빗물을 항아리에 받아 사용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요. 예쁜 화분들도 가득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호기심에 구경하고 간다고 하네요. 내 이야기가 벽화에 그려진 거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고 좋아하니까 활기차고 기분이 좋아요. 이 골목에는 아직도 아이들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즐겨 하던 땅 따먹기 정말 오랜만이죠. 아이들에겐 골목이 최고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학교 끝나면 이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무궁화 꽃치도 해서 재밌어요. 심심할 때마다 나와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벽화 덕분에 골목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은데요. 화사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좋아 보이네요. 벽화가 아기자기해서 산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화성 행궁의 남쪽 팔달문 방향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공방 골목인데요. 곳곳에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멋스런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그중 7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한 나무 공방을 찾았습니다. 경쾌한 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요. 수원 화성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그 한국의 이술성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공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내면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3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솥대가 인기가 높은데요. 자, 이 솥대 예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죠. 오늘은 미니 솥대를 만들 겁니다. 나무를 먼저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 사포로 다듬어주고요. 핸드드릴로 머리를 연결할 구멍을 내어줍니다.
몸통에 머리를 쏙 꽂아주면 새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받침을 만들어서 세우면 그럴싸한 솥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게 다 만사형통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또 다시 배우러 오고 싶어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행궁공동의 또 다른 명물 통닭 골목이 나옵니다. 온통 통닭 간판들로 즐비한데요. 자, 100m 되는 골목에 13개 통닭집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통닭 골목에 다녀가는 손님이 하루 평균 5,000명, 무려 2,500마리의 닭이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이곳 통닭, 가마솥에 바로 튀겨낸 옛날식입니다. 정말 노릇노릇 먹음직스럽죠. 양도 정말 푸짐합니다. 한 마리만 시켜도 2접시 가득인데요. 튀김 반, 양념 반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통닭 시키면 닭 모래주머니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이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통닭집입니다. 새로 단장해서 깨끗해진 매장에서는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통닭 한 마리가 통째로 상에 오르는데요. 손님들 먹기 좋게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줍니다. 이 행궁동 통닭 골목 어떻게 시작이 된 옛날에는 걸까요? 서민들한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통닭이었었습니다. 45년 전에 여기서 제가 통닭집을 차렸어요. 통닭집이 하나하나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통닭거리가 됐습니다. 깨끗한 기름을 가마솥에 가득 붓고 불을 붙여서 서서히 달궈줍니다. 이곳은 달게 튀김옷을 입히지 않고 생닭 그대로 튀겨내는데요.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가마솥은 열 전도율이 좋아서 고온 온도가 19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고온에서 튀기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가마솥표 통닭 완성입니다. 야들야들한 속살이 느껴지시나요? 이 옛날 통닭, 손님들에게 그야말로 인기 만점입니다. 아버님이 퇴근하고서 사오셨던 그 옛날 튀김옷을 안 입혔던 그 통닭 맛,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멋이 잘 어우러진 행궁동, 그 골목을 거닐면서 잠시 왕이 된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